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은 뭐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8포인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대. 오늘 뭐 하루 종일 야간 선물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관망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져요. 강하게 드라이브 보기에는 물 타는 것보다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수익난 종목은 일정 부분을 우리가 수익을 챙기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자리는 꺾인 자리라고 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그널이 위쪽보다는 아래로 밀릴 확률이 되게 커요. 반등이 들어오다도 이때는 종목을 줄일 수 있는 반등이거든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목을 줄일 수 있는 곳이지 강하게 매수해서 물타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분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전략 보자 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어요. 뭐 CIS나 그 다음에 TSI나 뭐 전고체 관련주들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에코캡 같은 것도 강하게 움직였던 하루네요. 요즘 테마주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오늘 뭐 2차전지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움직인 게 니비안 상장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상장 관련 이슈에면서 삼성 SDI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렇듯이 지금은 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고 변동성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지금은 시장이 빠지면 뭐를 좀 잘 체크해보자 라고 했던 게 신용문제예요. 신용문제가 엄청 많이 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신용 규모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신용 규모예요. 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용 규모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신용들이 뭐 24조 원 정도 지금 신용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보면 이 신용융자가 올라간 거 봐봐요. 이게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조 원짜리에서만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24조 이렇게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것들 그 장중에 반대 매매가 되게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로스컴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신용 물량들은 아침에 동시효과 영향을 주고요. CFD 계좌라든지 그 다음에 스탁론 같은 거는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 비율이 맞지 않으면 막 장중에 확 밀렸다 꼬리 확 주고 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 변동성이 되게 큰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들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량에 있는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이 많은지도 보고, 그 다음에 거래가 실려서 빠지는지도 보고,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 라는 걸 코멘트 드릴 테니까 신용 문장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잘 보자 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죠.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우리가 신용이 그게 많지 않았었어요. 예, 많지 않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신용 잔고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었어요. 2019년, 18년에도 봐도 평균적으로 10조에서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 다음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 2019년에도 뭐 8조, 뭐 9조 이렇게 10조만 넘어도 와 물량이 되게 많네요 라고 했거든요. 2018년에 9조 때 10조 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10조만 넘으면 와 신용 물량 걱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냐 라고 했을 때 24조라는 얘기예요. 진짜 산호종팔이라는 얘기예요.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 더 빠진다면 그런 신용 물량들이 막 나올 수 있다. 이거 꼭 코멘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가 신용이 많은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변동성이 많은 센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낫고요. 지금 뭐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지금 물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매수의 분할 법칙을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10% 사면 떨어진 날 1%씩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동안 10%가 빠졌다. 그러면 빠진 날만 사는 거예요. 몇 번씩? 1%씩. 예, 그래 분할 매수 전략이다 라는 것들이죠. 1%씩 계속 사는 거죠. 그죠? 1%씩 계속 산다. 떨어질 때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10%를 하면 10일 동안 사는 거고요. 그것도 마이너스 플러스 때는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저가 매수할 때는 그렇게 하면 포지션 자체가 훨씬 더 단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무작정 떨어진다고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을 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관심 종목을 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어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틈새시장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렸던데요. 이쪽으로 잘 보면 돼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를 잘 봐야 돼요?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 잘 봐야죠. 예, 그죠? 예, 언택트보다 컨택트. 쉽게 볼 때는 CJ, CGV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 얘기했고, 이제 저가형 항공 관련주, 진에어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진에어 이런 것들로 매기가 붙을 수 있어요. 항공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런 것들 다시 매기가 붙을 수 있다. 이 관심 있게 잘 봐야 돼요. 백신 패스가 11월 달에 이루어지면 10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극장 가겠죠. 가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봐는 게 CGV, 그 다음에 항공, 국내 여행을 많이 자주 가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가까운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저가형 항공사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 노랑풍선 이런 것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틈새시장 공략할 때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는 2025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2차 전지의 팔로들을 되게 많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스몰캡, CIS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전고체 쪽으로 잘 봐야 된다. 오늘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듯이 2차 전지 쪽 아직 모멘텀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괜찮죠. 바닥에 있는 엔시스 이런 것들 2차 전지 쪽 잘 보면 돼요. 신규주자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 돼요. 올라가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먼저 잠복 매매를 하는 거죠. 예, 잠복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게 보험업체입니다. 삼성화재 이런 것들 보험업종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예, 이쪽 윗절에 공간 매매가 되니까 삼성화재 이쪽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금융주 BNK 금융주죠. 매기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 이제 금융 관련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보험 관련주는 하나생명, 이것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자리 위쪽으로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생명도 잘 보자. 지금 보험 관련주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OTT 관련주들, 그 넷플릭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 A스토리는 지리산, OTT 작품이 남아있는 지리산 이쪽에 위에 많이 열려있어요. 공간 매매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요. J 콘텐츠들이 이런 것들 잘 움직이는 자리다. 바닥에서 다시 레벨 단이죠. 꺾였다가 올라오는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쿡 밀렸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거라 위쪽으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산타 클로스, 산타 클로스 바닥에 있는 주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거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공략하는 거죠.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 왜 그러면 지수는 공평해요.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 다 빠지잖아요. 못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매기를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다운 사이클이라고 했잖아. 패자 포트폴리오로 보는 게 좋다. 이것도 공간 있는, 내가 샀을 때 가격 위치가 내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위치와 지금 어디냐라는 걸 판단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재료가 어떤 거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의 종목, 관심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저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종목 싸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잘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포인트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줘요. 이런 관심 종목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변화되는 움직임, 그 다음 이 자리에서 왜 올라가는지 차트를 그려봐요. 관심 종목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이렇게 그려봐요. 이 자리에 샀는데 올라가더라. 이 자리는 왜 올라가는가 찾아보고 수급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융, 보험 관련주를 잘 보자라고 코멘트 드렸고요. 번외로 OTT 관련주, 넷플릭스 관련주, 그 다음에 컨택 관련주들, 백신 패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남아있다. 10월달은 그쪽 보면 돼요. 컨택 관련주들 그동안
못 갔던 컨택 관련주로 잘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시장은 당분간 조정이에요. 조정이니까 들어 올린다고 따라가면 안 돼. 들어 올리기 전에 중간가 위로 넘어가는지를 보고 대응하면 돼. 3,000포인트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저 밑에까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유념해주고, 수익 난 것들은 얼른 수익을 챙기는 전략. 떨어지는 것들은 반등 쉴 때, 반등 올라올 때 수익권에 있으면 파는 게 나아요.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